자, 이제부터 그러면 미소 건강 원리를 살펴보겠는데요. 원리, 요소, 재료, 사업, 코치 활동까지 오늘 하루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생식도 먹으면서 시음도 해야 되고 오늘 이제 활동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좀 핵심만 전달하고 오늘 활동 중심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먼저 미소 건강 원리입니다. 미소 건강은 도대체 어떤 원리를 기준으로 미소를 만들어낼까? 우리 입술에 미소를 만들어내고 또 미세 영양소를 우리 안에 가져오게 할까라는 입장에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자연일치, 두 번째는 지행일치, 세 번째는 기술일치. 미소 건강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원리는 바로 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명, 요 세 기준입니다. 기준을 앞에다 넣어드릴까요? 그래야 더 자연, 인간, 문명 이렇게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자연일치는 인간이 자연 안에 포함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분리돼서는 인간은 스스로 고립된 존재를 만들어버립니다. 즉 고립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자연과 일치한다는 게 자칫하면 원시시대로 사는 거냐? 그건 아니죠. 자연과 일치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일치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자연 법칙이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자연 자체로 만들어졌을까요? 예, 그렇죠.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 가운데는 인간에게 불편한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예,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유익한 법칙은 잘 활용하고 불리한 법칙은 자연과 충돌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 불리한 법칙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법칙으로 바꿔내는, 즉 불리한 법칙은 좀 피하고 유익한 법칙은 접근하고. 예,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풍이 올 때는 피하고, 근데 폭풍을 만약에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겠죠. 결국 자연일치 원리라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법칙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 그거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특별히 건강에서는 그럼 어떤 거냐?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연식 육고기는 무해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몽골인들은 평생 고기 식사만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국민들은 여름에는 주로 유제품을 먹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껍질의 바로 아랫부분 두꺼운 지방층을 쓱쓱 잘라내더니 나눠서 먹습니다. 우리는 고기의 저 부분은 비계라고 부르지요. 그 비계를 서로 먹겠다고 야단입니다. 유목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식물성 식품은 스크차에 조금 들어간 참잎이 전부. 이 사람들은 식물성이 없어요. 식물성을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침, 점심, 저녁 고기만 먹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건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불균형 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육고기,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는 풀 자체가 자연 식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은 육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육고기 식사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재료, 먹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료죠. 현재는 그 사료가 문제지 재료가 바뀐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몽골에는 동물들이 먹을 거친 풀은 많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은 별로 없습니다.
열흘코 1년 365일 동물성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 4명의 성인 남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혈압 증상. 국민들은 병원 진료와 치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검사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 중 30세 이상인 성인 4명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한 말이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고지혈증, 당뇨,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За тэгээд тэр хүмүүс маань хэдийгээр одоо байгаль дээр одоо уус орондоо идж байгаа малынхаа махыг иддэг гэлээдсэн одоо барууны хүмүүс их шиг тэгж их одоо судасны хатуурал гаалт гэсэн өвчин бүртгэн сарцсан гайгүй байдаг. Яг гэдэг юм аа тэр хүмүүс тэр үүдээ өдрөлт ийм хоол итгэж өөрөө аргагүй хэрэгцээтэй учраас дээр нь идж байгаа мал нь өөрөө экологийн цэвэр одоо уус орон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먹이 사슬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차이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풀을 먹고 자란 동물은 건강하고 여러분, 당나귀나 소나 당나귀나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가축이 먹는 풀이 뭐일 것 같아요? 그 풀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가축이 먹는 풀을 우리가 먹나요? 못 먹죠. 근데 그 풀은 우리가 못 먹는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했던,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항산화성이 엄청나게 강한 풀들이라니까요. 자연 안에, 우리는 길러서 먹잖아요. 채소를 재배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연에서 자란 것들을, 그것도 우리는 먹어볼 수도 없는 독한 것들이에요. 소나 그 양들이 먹는 풀들은 우리가 못 먹어요. 그러니 그 영양이 얼마나 깊겠냐 이거죠. 근데 또 만약에 소가 사람이 길러낸 재배한 것만 먹었다. 그러면 또 영양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천이 어디냐를 생각해야 돼. 원천이 어디냐.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또 거기서 모든 유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아는 것의 힘이라고 그러죠. 먹이 사슬의 끝에 있는 인간도 건강합니다. 우리는 동물에게서 풀을 빼앗고 옥수수를 먹인 대가로 아플 때만 그런 거 좀 먹이지, 그죠? 어떻게 풀을 가져다 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실제로 모든 가축들은 다 야생의 풀들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의 풀들은 우리가 먹는 채소하고는 질이 달라요. 항산화성이 100배, 1000배 높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섭식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시간에 밝혀진 거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자연식 육고기와 무해하다라는 이 근거를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서양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야생에서 풀을 먹은 그런 가축들을 환자들에게 먹이는 그런 치료법이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은 환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환자들은 그 고기하고 그 우유만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가 돼서 이 하나의 오늘날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죠. 자, 그럼 자연과 불일치의 유해성을 한번 보면 유해 물질의 사례와 그 영향력을 한번 보죠. 이 결론은 병은 왜 생기느냐면 세균이나 미생물, 우리 이번에 뭐 사스라든지 뭐 중동 인플루엔자, 메르스 이런 거 있었죠. 과연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이냐? 질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대다수 그렇지. 세균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알고 거죠. 있는 13,200가지의 병은 대부분 모든 질병은 가공식품, 예, 화장품, 이 세 가공식품과 가지가 화장품,
의약. 모든 병의 80%. 자, 어떻다고요? 약품, 가공식품, 우리가 쓰는 화장품 및 세제. 이게 질병의 몇 프로요? 80%. 여러분 이걸 알고도 여러분 삶을 그렇게 운영하실 거냐 이거죠. 저는 오래전부터 인지했었고 그래서 샴푸도 전 비누도 안 써요. 비누도 안 씁니다. 비누는 어쩔 때만 이제 땀이 차고 혹시나 뭐 이런 경우 어쩌다 한번 쓰는 거고 샴푸는 아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보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간이 크로마니인 당시에 15세 정도 살았고 로마인 당시에 30세, 18세, 30세 정도. 지금에서 100세까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러죠. 첫째, 영양. 둘째, 의술이 밀려요. 네. 네? 위생. 네, 위생인데 물이에요. 관계시설. 주로 이제 물인데 또 다른 위생까지 같이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료예요. 예. 의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 보면요, 이 약사인데 아주 유명한 약사인데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환경으로 더 잘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로는 더 효과가 높은데 생활을 못 잡으니까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저도 이분 통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이터 찾다 보니까 세계적인 발표 자료들을 보니까 약의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로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응급처치 형식으로 예, 맞아요. 약이라는 것은 그 부분만 처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높아요. 근데 만약에 생활로 우리가 바로 잡았다면 그 병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또 약을 먹으면 그 병을 치료하느라고 백혈구를 다 죽이고 들어가요. 일단 약은 들어가면 우리 안에 세균 다 죽여요. 미생물. 그건 기본이에요. 약이 들어가가지고 세균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질병의 핵심 요소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영양, 아니요, 질병. 네, 첫 번째가 가공식품, 약이 1번이라니까요. 네, 약 1번. 2번이 가공식품. 세 번째가 우리가 쓰는 모든 환경 관련 제품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라돈 사태 지금 난리 났죠? 라돈이라는 거는 원래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에 있을 때 그걸 라돈이라고 그러는데 라돈 침대라고 부르죠. 침대 안에 있는 모자나이트와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뭐 방사능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이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늘 퍼져 있는 방사능의 일종인데 그 수치가 높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제가 오늘 이따가 이제 안내할 때 방사능 관련 정보가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니까 비교표, 인간이 일상적인 삶에서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는 모든 상태의 비교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했을 때는 세균 기반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병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뭘까요? 모든 병은 여기서 시작된다. 면역. 네. 왜냐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게 대부분 세균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외부 세균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일으키도록 가만히 있으면
수병이 세겠죠. 근데 그걸 막는 게 뭐예요? 그게 막는 게 바로 면역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면역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퇴치하는 경찰, 질병 퇴치 경찰들의 그 백혈구들의 움직임이 약해졌을 때 병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면역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외부 세균을 못 막아내는 것. 두 번째는 면역력의 약화로 인해서 자체적인 면역병, 우리가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러죠. 백혈구가 강해져서 이상하게 바뀌면 어때요? 경찰이 자기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는, 이게 자가 면역 아니에요? 참 병 중에서도 희한한 병이 자가 면역병입니다. 그리고 성인병이라고 알려진 이 병들이 거의 다 자가 면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뇨 자가 면역입니다. 관절염 자가 면역이에요. 암은 원리가 뭐죠? 암은 지금 세포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면역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근데 이상하게 암을 못 잡아요. 백혈구들이 지켜만 봐요. 분명히 비정상이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병이에요? 자가 면역이죠. 백혈구가 아까는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군을 공격해서 잡아먹어가지고 생기는 게 류마티스예요. 근데 암 뭐야? 가만 지켜보는 거야. 그럼 왜 지켜볼까요? 피아를 구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예, 그죠. 피아를 구분 못해. 왜 못할까요? 적처럼 안 생겼겠죠? 제가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증식시키는 거. 아니, 증식시켜도 이상한 세포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잡아야죠. 뭐 우리 자기들의 저기 비슷하니까. 이 암세포는요, 이 세포 하나에는 선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선모가 있는데, 한 세포당 약 10만 개 정도 돼요. 이 세포 하나의 선모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8개의 단당류로 되어 있어요. 이 8개의 단당류에서 선모 하나씩 나와 있는데, 이 하나가 바로 10만 개가 이 안에 덮여 있죠. 근데 이들이 뭐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외부하고, 세포는 아무런 그 기능이 없잖아요. 지가 생존하는 기능밖에 없어. 그럼 다른 세포들하고 뭘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 이 선모끼리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선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 하나. 근데 그 하나는 백혈구하고 신호하는 세포예요. 표지라고 그러는데, 나 아군이요라는 표지. 예, 이 표지 하나만 있고, 다른 거는 진짜 그 털 빠진 닭 있죠. 네, 그 그림 보면 그래서 털 빠진 닭. 우리 세포는요, 털로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털 때문에 외부 병균이 오면 이 털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암세포는 딱 털 하나만 나와요. 아군이요. 백혈구가 또 머리가 나빠. 이게 또 속내. 뒷발만 보고. 비전 능력이 없잖아요. 이 화학물 또는 전기 신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눈으로 보면 너 털이 어이 없어 하고 잡으러 갈 텐데 신호만 보고 인지하는 거죠. 뭐 전쟁 때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모르스보로 하면 누가 보낸지 모르잖아. 네. 참 재밌습니다. 이 인간의 세포 세계를 들어가서 보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생기죠. 자, 유해 물질의 세계. 그게 첫째, 의약품, 가공, 식품, 그 다음에 뭐죠? 화장품이나 세제, 생활 제품이라고 볼까요? 화학제품, 네, 화학제품. 네, 요렇게 이 세 가지가 몇 프로요? 80%.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냥 이거 듣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의학 건강 정보를 들으면 아 이거는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날부터 해보는 거죠. 예. 아니 이게 사실이라 그런다면 저는 이제 이게 들은 순간 사실인가 아닌가를 먼저 검증을 해요. 이 사람 말 별로 안 믿어요. 여기저기 다 검색해가지고 이게 정말 정확하다라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적용 들어갑니다. 유익한데. 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 원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수님 말씀 듣고 아까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요. 네. 그 며칠 동안 실천한 게 있었어요. 진짜요? 이제 아침에 네. 그 화장품 안 바르는 거예요. 오. 겨울철에는 좀 이렇게 겨울은 발라야 돼. 겨울은. 그런데 지금은 땀이 나니까 예. 뭐 화장품 발라도 땀 나면 좀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냥 안 바르고 지금 있었더니 예. 뭐 특별한 건 느끼지 못했는데요. 한번 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성들이 문제예요. 여성들은 화장품을 거의 다 바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장품을 안 바르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샴푸를 안 쓰고 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팁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자, 그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화학 제품. 샴푸 안 쓰는 방식은요. 어차피 저도 두피에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머리를 대야 돼요. 그냥 뭐 저기 세숫대에서 머리 집어넣고 하는 거 갖고는 부족해요. 딱 틀어놓고 그러고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제 계속 풀어가는 거죠. 그걸 뭐로 생각하느냐? 두피 마사지로 생각을 합니다. 전 두피 마사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빨아야 돼. 대략 몇 분 정도? 한 5분 정도면 아주 잘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만 하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는 시간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굴 마사지죠. 물 틀어놓고 하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 그죠? 예, 세수할 때도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사지 이렇게 하면요. 분명히 여기 표가 나요. 예,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건 다르죠. 결 따라서. 예, 결 따라서. 근데 보통 여기들 마사지 할 때 이게 직각으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라인 줬으면 아니에요. 여긴 그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 계속 접히는데. 예, 그 사람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진다 그러면 이렇게 펴진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펴진다고? 아니에요. 계속해서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지금 우리 온열 우리 안대를 가지고 하면 결국 주름의 근육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압착으로 해결하거든요. 지금 제 보면 상당히 많이 해결됐어요. 여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 예전에 뭐 그냥 쿡 파였었는데 거의 없어지고 이제 여기도 이제 선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근 4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4개월 동안도 제가 계속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실험하느라고 어느 날은 막 선이 끊기고 또 새로 만들고 또 어느 날은 중간에 하다가 스위치가 또 꺼져. 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막 이런 실험 과정에서 계속해서 못했던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와서 이제 상품 완성되고 나서 요즘에 좀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할 때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주름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렇게 주름이 잡히거든요. 세수할 때 해주고 목도 여기서 요렇게 해준다는 게 여기 이렇게 잡히잖아요. 주름이. 예, 그래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데 물을 틀어놓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사지라고 생각하세요. 뭐 주름 핀다 생각하지 말고 마사지예요. 예, 그럼 피부에도 좋고 나도 좋고. 그 다음에 잘 때 온열 안대를 쓰게 되면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안대 온도가 어느 정도 40도에서 45도 사이가 되면요. 안대를 끼는 순간 추울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조금 따뜻할 때는요. 몸이 따뜻해지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 족욕하면 발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막 뜨거워져서 땀이 나잖아요. 안대를 끼고 자면 몸이 뜨거워져요. 당연히 여기 혈액이 가열되니까. 이제 아주 저온을 쓰게 되면 안 그러고 약간 중온 정도를 쓰면 바로 몸이 느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내가 느껴지냐면 혈액이 여기서부터 이제 가열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혈액이 가열되니까 가열된 혈액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고 다시 올라오는 이제 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피부가 달라진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나는 첫째로는 이 영양,
미소 가득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운동도 있고, 세 번째로 온열한 데 영향을 이제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몸이 뜨거워지면서 혈액이 막 팽창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온열한 데가 얼굴에서부터 이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이건 가설이에요, 현재는. 근데 어쨌든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저희 스태프들이 1, 2년 전인가 3년인가 그때 찍었던 사진을 어디서 하나 구해왔더라고. 큰 사진을. 그래서 그때 사진하고 지금하고 우와, 이때는 막 얼굴에 잡티려 막 이랬었는데 거의 막 사라진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지들이 와서 비교해보면서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왜 이리 달라진 거야, 이렇게. 저도 이제 알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쨌든 머리를 물로 깨끗이 처리해야 됩니다. 단지 처음에 이 샴푸를 안 쓰고 물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떡처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리는 밝혀졌는데 우리 몸은 자극대 반응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샴푸를 쓰잖아요. 그럼 머리에 있는 기름을 다 떼거든요. 다 떼니까 우리 몸은 유지방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름이 없는 곳에 더 많이 보내요. 그러면 그동안은 지방을 내버리니까 몸에서 어때요? 지방을 더 많이 분비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오늘 안 썼어. 그럼 얘는 습관적으로, 그죠? 예, 그만큼 내보내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떡이 되죠. 우리 권이사님이 엊그제 들었는데 자기 샴푸 안 쓴 지 오래됐대. 그러면서 머리 만져서 와, 내 머리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 전에는 막 떡대가지고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현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이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비누로 이제 지방층을 걷어내면,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는 까칠까칠하죠.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크림을 발라서 지방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을 걷어내고 다시 지방을 붙여.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누를 안 쓰게 되면 지방을 안 걷어냈으니까 지방을 바를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 지방은 누구 지방이에요? 내 거지. 근데 내 거를 걷어냈으면 남의 걸 갖다 붙이는 게 우리가 화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해야 되냐 이거지. 그게 화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지방을 보호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지방은 몸에 최적화된 지방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방은 아무래도 최적화가 되지 않는 지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 지방을 유지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해 물질들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물질의 치유 효과성입니다. 의료약품보다 천연물질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백과사전에 나오는 자, 여기 보시면 말은 3.7년이 100년 전에 비해서 늘어난 수명입니다.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100년 전에 비해서 실제로는 3.7년이 늘었답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이게 현대의학이죠. 현대의학이 늘리는 수명은 3.7년밖에 안 됩니다. 고작 3.7년 늘어났답니다. 아니 그때는 막 40밖에 못 살았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80, 90 넘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어요. 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유아 때 많이 죽었고, 실제 한번 그 유아기만 지나면 뭐 질병들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수명이 길었다는 거죠. 영유아,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영양 부족이죠. 그 다음에 추위, 영양 부족에다 그 다음에 그때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나오죠. 영양하고 위생. 네? 버리는 물, 먹는 물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 이질, 뭐 콜레라 이런 수질오염이 많이 돼서 우리 알잖아요. 위생 그 상하수 시설 고치고 나서 상당수의 전염병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수명 연장의 영향으로서 그걸 보는 거죠. 네, 여기 좀 봐주세요. 누구실까요? 자, 그래서
성대현님 빠져나가시거나 소리를 오프해 주시거나. 화상 이름은 퇴장 시켜버려요? 못 들어요? 성대현님 들리시나요? 지금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예, 화상의 어려운 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계속합니다. 3.7년은 결국 의학적 진보의 결과였다. 나머지는 사실은 영양이나 위생,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빼면 사실은 현대의학은 수명 연장에 실패한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고 지금 희정님 수업 중단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라이브에 계신 분들 일단 그 음을 켜는 순간 여기서는 수업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만약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스카이프로 말씀하시고 화상에서 음성은 절대 켜지 마십시오. 켜는 순간 여러 사람들의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의료를 통해서는 겨우 3.7년이다. 100세까지의 이런 과정. 영유아 사망률을 제외하면 100년 전과 평균 수명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현대의학은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때보다 잘 먹죠. 잘 먹죠. 그때보다. 그러니까 영양도 좋아졌고, 그죠? 위생도 좋아졌는데 수명이 그렇게 더 길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3.7년 효과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학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가설을 세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죠. 연장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또 놀라운 통계입니다. 10년 동안 200%가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현대의학이 성공하고 성공적인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진단기술,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왜 10년 동안 200%가 늘어났습니까? 10년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획기적으로 기계 문명, 물질 문명, 의학 문명, 기술 모든 게 다 발달했는데 왜 200%나 늘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100만 명입니다. 지금은 120만 명까지 입학했습니다. 이게 암환자입니다. 우리는 네. 지금 10년 동안 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의료가 성공한 거냐? 암을 못 막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현재 암 환자입니다. 문 급증하고 있다. 지금 설명하면서 느낀 거지만 60이 넘어가시면 보건소에서 약을 공짜로 주죠. 네? 공짜로 주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진짜 한 보따리씩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을 남발하듯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 거. 그 미국에서 있던 의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의사들이 처방한 약제 이렇게 받아보고 깜짝 놀래. 이건 미국은 불법이래. 이렇게 좀 이건 미국은 당장 의사가 들어간대.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약을 처방하느냐고. 심지어는 감기 하나 걸리면은 막 약을 막 그냥 몰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하고 연결돼 있죠? 약이? 건강보험. 돈하고 연결돼 가지고 처방할수록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담보로 삼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나쁜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약 안 먹은 지가 한 20년 넘었죠. 약을 안 먹으니까 더 안 먹게 되고, 안 아파서 안 먹게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의료보다 천연물질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제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거는 의약품을 쓰지 말고, 아까 가공식품 쓰지 말고, 환경제품 쓰지 말고, 건강 음식을 중심으로 또 건강 생활을 중심으로 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예, 어떻습니까? 자연과 일치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